장마철, 반지하 단칸방의 벽은 습기를 머금고 눅눅했다. 지독한 외로움과 패배감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 내 숨통을 옥죄는 듯했다. 그때였다. 얇은 벽 너머에서 옆집 누나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슬픔이 내 외로움과 공명하며 금지된 위로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지우는 28살, 이 세상의 변두리에 놓인 듯한 존재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얻는 대신 고시원 생활을 전전하다 겨우 구한 반지하 원룸에서 1년째 살고 있었다. 창문은 늘 땅 위로 반쯤 걸쳐져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주로 오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간혹 흙탕물 튀기며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뿐이었다. 푸른 하늘은 그의 세상에선 그저 기억 속의 그림 같은 것이었다. 한낮에도 어둑한 실내, 아무리 방향제를 뿌리고 환기를 시켜도 가시지 않는 지독한 곰팡이 냄새는 그의 존재를 끈적하게 감싸 안는 듯했다. 벽지 곳곳에 번져나간 거뭇한 습기 자국은 그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 같았다. 한 달 전 그를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3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 지수는 그의 반지하 방을 보며 싸늘하게 내뱉었다. 오빠, 난 이런 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미래가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그녀의 차가운 시선과 말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초라함을 들춰냈다. 그날 이후 미래가 안 보여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를 잠식했다. 그는 스스로가 세상의 낙오자 같았다. 무능하고 비루하며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 어쩌면 그녀의 말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자괴감과 세상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반지하 방은 마치 그의 실패를 고스란히 증명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로 지우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냈다. 휴대폰은 주로 비행기 모드였고 친구들의 연락은 점차 뜸해졌다. 부모님과의 통화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로 점철될 뿐 그의 깊은 고통은 아무도 헤아려 주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기로 무거워진 공기를 마시며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하루는 그저 또 다른 하루의 끝을 향해 가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뿐이었다. 그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대본 없는 엑스트라처럼 느껴졌다. 모든 의미가 증발해버린 삶, 그 공허함만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 텅 빈 자신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눅눅한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일 때가 많았다.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 회색빛 하늘은 며칠째 변함이 없었고 빗줄기는 쉴 새 없이 땅을 때렸다. 그 강렬한 빗소리는 반지하 방의 얇은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의 고독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창밖 흙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세상의 눈물 같았고 그가 갇힌 이 공간을 더욱 음침하고 습하게 만들었다. 천장에서는 간혹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벽지를 타고 흐르는 습기는 방 전체를 끈적한 기운으로 채웠다. 옷가지들은 아무리 말려도 눅눅했고 잠자리에 들 때 이불 속에서도 차가운 습기가 느껴져 몸서리 쳐졌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은 저 빗물에 휩쓸려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했고 자신만이 이 축축한 지하에 갇힌 채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빗소리는 때로는 그의 절망을 감쌌고 때로는 그의 내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잔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버리는 듯했다. 처음 옆집 누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한 것은 몇 달 전이었다. 어둑한 저녁, 복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다. 그녀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지훈보다 서너 살 많을까?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곱게 묶어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목선은 가늘고 희미했지만 그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깊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고 무채색의 헐렁한 옷차림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담고 있는 듯한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는데 지우는 그 눈빛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처럼 세상으로부터 잊힌 채 살아가는 존재 같다는 막연한 생각. 그녀는 잠시 지훈과 눈이 마주쳤으나 이내 시선을 돌려 문을 열고 사라졌다. 마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녀의 이름은 미연이었다. 아주 드물게 택배기사가 미연 씨 계세요? 하고 묻거나 옆 라인의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다 미연 씨, 요즘 통 안 보이네. 괜찮아요? 하고 걱정하는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흘러들어올 때만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다만 가끔 그녀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라디오 소리, 낮게 깔리는 한숨 소리, 그리고 아주 가끔 너무나도 작아서 빗소리에 묻힐 듯한 흐느낌 소리가 지훈의 귀에 닿곤 했다. 그 소리들은 그의 침묵을 깨고 들어와 그의 외로움의 묘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향기는 지훈의 방을 짓누르는 곰팡이 냄새와는 확연히 달랐다. 희미하게 맡아지는 꽃향기, 아마도 섬유유연제나 은은한 바디로션 향일 것이다. 그 향기는 그녀의 슬픔만큼이나 연약하고 지훈의 칙칙한 반지하 방에 잠시나마 이국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는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그녀가 자신처럼 이 세상의 변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했다. 그 향기는 지훈의 잠자는 감각을 미묘하게 깨웠다. 반지하 방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이 낡은 건물은 방음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옆집에서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심지어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까지도 어렴풋이 들릴 정도였다. 지훈은 자신이 너무나도 외로웠기에 미연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저녁을 먹는 소리, 덜그럭거리는 식기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뒤척이는 이불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그의 하루를 구성하는 미묘한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일상을 엿듣고 있었다. 그 소리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의 삶을 조립하는 조각들이 되었다. 특히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얇은 벽 너머의 소리들은 더욱 선명하게 그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가렸지만 소리와 감각은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그녀의 기척을 가늠하곤 했다. 그녀가 깨어있는지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있는지. 어떤 날은 그녀가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마다 지훈은 자신만이 이런 외로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곤 했다. 동시에 그녀의 깊은 슬픔과 고독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슬픔은 그의 것과 같은 색깔,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그림자를 공유하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밤, 장마는 절정에 달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하늘을 갈랐다. 지훈의 반지하 방 창문으로는 빗물이 철썩거리며 흘러내렸고 낮은 곳은 물이 역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정전이라도 될까 봐 휴대폰 충전기를 미리 꽂아두었다. 침대에 누워 천둥 소리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지만 천둥 소리가 잠시 멎자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애절하게 지훈의 귀를 때렸다. 그것은 단순한 흐느낌이 아니었다. 억누르려 해도 터져나오는 깊은 슬픔, 숨죽여 울지만 그 감정의 파고가 얇은 벽을 넘어 지훈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울음이었다. 미연의 울음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비극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소리는 지훈의 얼어붙은 감각을 서서히 녹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건드렸다. 여자친구에게 버림받고 미래 없는 삶에 대한 좌절감, 세상에 대한 분노와 자기 혐오가 그녀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이루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벽을 만졌다.
차갑고 축축한 벽에서 그녀의 체온이라도 느껴질 듯한 착각에 빠졌다. 얇디얇은 벽 너머에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존재가 이토록 처절하게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그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 없이 그저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충동.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그러나 이내 이성은 그를 붙잡았다. 그는 누구인가? 이 비루한 반지하 방에 갇힌 미래 없는 청년일 뿐이다.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는가? 자신의 외로움조차 감당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졌다. 천둥은 간헐적으로 울부짖었고 미연의 울음소리는 잦아들 줄 몰랐다. 지우는 어둠 속에 누워 야른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슬픔에 귀 기울였다. 그의 반지하는 더 이상 자신만의 고립된 공간이 아니었다. 옆집 누나의 슬픔이 침투해 들어와 그의 외로움과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감정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밤의 끝이 자신과 그녀에게 무엇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이 금지된 공명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야른 벽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이어주는 투명한 막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슬픔은 폭우 속에서 혼탁하게 뒤섞이며 알 수 없는 어떤 미래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불길하면서도 기대감 섞인 예감에 사로잡혔다.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옆집에서 들려오는 미연의 흐느낌에 귀 기울였다.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다가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 금지된 충동을 외면해야 하는가. 이성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슬픔이 그의 외로움과 한데 엉켜 경류를 이루며 그를 거세게 흔들었다. 그때였다. 번개 한 줄기가 창밖을 번쩍이며 순식간에 방을 밝혔다. 동시에 귀청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온 건물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방 안의 모든 빛이 사라졌다. 순식간에 찾아온 암흑 속에서 지우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거렸다. 창밖의 빗소리와 천둥 소리는 더욱 맹렬해졌고 그의 심장은 공포에 짓눌린 듯 격렬하게 쿵쿵거렸다. 어둠 속에서 미연의 흐느낌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제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공포에 질린 듯한 짧은 탄식과 함께 그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전이었다. 이 낡은 건물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이토록 맹렬한 폭우 속에서 맞이하는 정전은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홀로 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상상되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이제 공포에 가까운 소리로 변해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휴대폰을 찾아 손전등 기능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곰팡이 냄새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좁고 습한 복도 역시 암흑에 잠겨 있었다. 빗소리만이 온 세상의 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지우는 주저없이 미연의 방문 앞으로 다가섰다. 누나, 괜찮으세요? 나직이 문을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게 떨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지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문 너머에서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자 그는 불안해졌다. 혹시 그녀가 너무 놀라 기절이라도 한 것은 아닐까? 미연 누나. 저 지훈이에요. 정전돼서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낡은 문이 아주 미세하게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살짝 열렸다. 틈새로 미세한 어둠이 새어나왔고 섬유유연제의 희미한 라일락 향이 눅눅한 복도 공기를 가르며 지훈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어둠 속에서 미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비좁은 복도에 희미한 불빛조차 없자 그녀의 모습은 더욱 왜소하고 연약해 보였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젖어 있었고 얇은 잠옷 차림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선연하게 느껴졌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미연은 자신의 손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소용없다는 듯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네, 누나. 저 지훈이에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정전돼서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손에 든 휴대폰 손전등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향하자 그녀는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내 피할 곳이 없다는 듯 주저앉을 기세였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려 있었고 가녀린 몸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팔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피부는 소름이 돋아 있었다. 동시에 그는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라일락 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진하고 달콤하게 그의 폐부를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 향기는 그의 이성을 흐트러뜨리는